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해 신도시 주촌 선천지구의 악취 문제를 자세히 짚어봅니다. 4년 전 신도시 개발로 지은 새 아파트에 입주한 5,900가구가 문을 열지 못할 정도의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변 돼지 축사들 때문인데요. 얼마나 그 정도가 심한지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주촌면 선천지구. 4년 전 새집에 이사 온 김순단 씨는 맑은 날씨에도 창문을 활짝 열지 못합니다. 아파트 20층에 사는데도 불쾌한 악취 탓에 수시로 향초를 켜놓을 정도입니다.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생활하다 바로 오고 집에 들어와서 문을 다 닫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은 전기요금 부담이 큽니다. 환기를 하지 못해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을 종일 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기청정기는 거의 매번 틀어놓고 초여름부터 시작해서 거의 늦가을까지는 계속 에어컨도 틀어놔야 돼요, 사실은. 악취가 날아오는 곳은 주변 축사 7곳과 퇴비 생산업체입니다. 직선거리로 최단 1.3km, 최장 2.4km 거리에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4년 전 입주한 아파트 주민은 모두 5,900가구에 16,000여 명.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2년 전에야 주변 7만여 제곱미터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정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악취 허용 기준을 초과한 양돈 농가에 과태료와 고발, 사용 중지 등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해마다 20-30건씩 반복될 뿐입니다. 악마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희는 어느 지자체보다 강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사실은 제기를 많이 받습니다. 40년 전부터 자리 잡아 시설이 노후화된 양돈 농가들. 현행법상 축사 현대화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돼 악취 저감제를 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걸 안 내주니까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고 정부 자금을 받아서 다 축사를 지어놨는데 우리가 저거 하락하는데 다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김해 지역 축산농가 악취 민원은 12,000여 건. 이 가운데 90% 이상이 주촌 선천지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이처럼 주촌 선천지구에서도 김해시 난개발의 현 주소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돼지 수천 마리를 키우는 주변 축사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결 방법은 없는지 이어서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주촌 선천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5년. 당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주변 악취 점검 대상은 공장 40곳으로 모두 양호로 평가됐습니다. 정작 재래식 축사 7곳과 퇴비 공장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법에서 정한 악취 배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2006년 당시면은 사실은 해양 투기를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 승인된 아파트 단지는 모두 4곳. 2018년 입주 뒤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이듬해 진행된 김해시 조사에서 축사 등 8곳 가운데 절반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가 측정됐고 주촌 선천지구도 악취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견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했다라면 평가 항목 결정에 있어서 악취 부분을 분명히 넣어서 같이 조사를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홍태용 김해시장도 개발 사업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인정했습니다. 축사와 관련된 일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협의들이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공공주택 개발 사업이 저는 되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해시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악취 저감제 등에 투입한 예산은 모두 7억 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합니다. 냄새 저감을 위해서 저 도로에다가 저감제를 뿌리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되고 임시 방편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해시는 국비 등 4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축사 6곳을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김해시는 축사 정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농장주들과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사업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균입니다. 지역 대학 간의 벽을 허물고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공유대학이 내년도 학생 모집에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공유대학원이 만들어지고 또 반도체 과정 신설도 검토되고 있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창원대학교 4학년 김대현 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수업을 인터넷으로 듣습니다. 공동체 혁신 융합 전공 공유대학 수업입니다. 김 씨는 2년 동안 공유대학을 통해 전공 영역을 넓히고 현장 실습도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인 활동적인 부분들과 이론적인 부분들을 잘 조합을 시켜서 학자 또는 여러 연구원, 사기업을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이 시작한 공유대학에는 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인제대, 영산대와 울산대에다 올해는 창신대까지 모두 7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스마트 기계 해석과 지능 로봇, 스마트 제조, 미래 모빌리티 등 8개 융합 전공에 한 해 500명이 선발됩니다. 인턴십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인재 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경남과 울산 지역의 참여 기업체와 기관이 첫 해 49곳에서 173곳으로 늘었습니다. 공유대학 영역도 확장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과정도 만들어 지역 기업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또 내년에는 공유대학원 과정까지 만드는 것을 교육부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대학원 이것을 또 5개 분야에 이렇게 시범으로 운영해가지고 고급 R&D 인력을 이제 양성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유대학을 포함한 지역혁신 플랫폼의 사업비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3,240억 원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오늘 출근길 운전대 잡으신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주로는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140m에 그치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서부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창원이 9도, 함안 3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함안이 23도까지 오르며 기온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발달하겠고 대기 확산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밀양과 창녕, 고성이 5도, 통영 1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2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은 하동이 6도, 사천 8도, 남해 11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1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먼바다로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앞바다로는 오늘도 너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잠깐 흐려지지만 주말에도 야외 활동하기 좋은 무난한 날씨가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자신의 서울 국회의원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요구해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을 일으킨 거제 지역구 서일준 의원이 결국 국회 인근 영등포경찰서에서 경남경찰의 출장조사를 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5일 영등포경찰서에서 3시간에 걸쳐 경남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서 의원은 서울 국회의원실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해 황제조사 요구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2017년 노동자 31명이 숨지거나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이후 피해자 지원단 등으로부터 제기된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이의 신청에 따라 삼성중공업의 책임 경영을 권고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